오늘은 이별을 선언한 남자의 심리 변화 3개월 과정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그도 흔들린다. 떠난 사람은 괜찮을 거라는 착각.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혼자 남겨진 쪽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있다. 저 사람은 멀쩡하겠지. 결정을 내린 쪽이니까. 이미 마음이 정리됐을 테니까. 지금쯤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고 있겠지. 그 생각이 더 아프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상대는 아무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상실감을 2배로 만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별을 선언한 남자도 그 이후 3개월 동안 상당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안도와 죄책감이 교차하고 합리화와 그리움이 충돌하고 때로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흔들린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복잡한 심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떠난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별이라는 경험이 어느 한쪽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심리학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1개월 차 안도, 죄책감, 그리고 합리화. 결정 직후 해방감과 죄책감의 동시 충돌. 이별을 선언한 직후 남자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감정은 복합적이다.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는 안도감이 1차적으로 찾아온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부담 해소라고 설명한다. 관계에서 누적된 갈등, 불만, 감정 소모가 일단락됐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서 일시적인 해방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오해한다. 이별 직후 상대가 멀쩡해 보이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나한테 감정이 없었던 거구나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 해방감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랜 심리적 부담이 일시적으로 해소됐을 때 나타나는 뇌의 자동 반응이다. 이것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이 안도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거의 동시에 혹은 직후에 죄책감이 따라온다. 상대방의 눈물, 애원, 충격받은 표정이 뇌에 강렬하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공감 회로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그 고통의 원인이라는 인식은 강한 죄책감을 유발한다. 이 단계에서 많은 남자들이 내가 너무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너무 갑작스러웠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과 씨름한다. 주목할 점은 이 죄책감이 반드시 결정을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별 결정 자체에 대한 확신은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준 고통에 대한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이 두 감정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상태다. 지금 이별 통보를 받고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가 느끼는 고통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이별 후 1주에서 2주 합리화라는 자기보호. 안도와 죄책감의 혼재 상태를 지나면 남자의 심리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는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심리적 기제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행동과 신념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한다. 이별을 선언한 남자는 나는 좋은 사람인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불일치를 경험한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자동으로 이별 결정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의 부정적인 면들이 선택적으로 강조된다. 자주 다퉜던 기억, 맞지 않았던 부분, 힘들었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반면 좋았던 기억들은 상대적으로 흐려진다. 이것은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뇌의 자동 조정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외부에서 보면 매우 냉담하게 느껴진다. 얼마 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관계의 문제점만 나열하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격렬하게 매달리는 행동을 보이면 합리화는 더욱 강화된다. 역시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다. 내 결정이 맞았다는 확신이 굳어진다. 반대로 상대방이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면 합리화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 상대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방어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그리고 그 방어가 강할수록 내부에서는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개월 차, 공백, 그리움, 그리고 혼란. 이별 후 2주에서 1개월,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 합리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공백감이다.
매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퇴근 후 습관적으로 연락하려다 멈추는 순간, 함께 가던 카페 앞을 지나는 순간, 예전에 둘이 보던 콘텐츠를 혼자 틀었을 때 이 공백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의존성의 해소 과정으로 설명한다. 오랜 관계는 일상의 루틴과 깊이 얽혀 있다. 특정 시간대에 연락하던 습관, 함께 가던 장소, 공유하던 음식이나 취미들이 자동으로 상대방을 연상시키는 트리거가 된다. 이 트리거들이 발동할 때마다 공백감과 함께 일시적인 그리움이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움이 이별 결정을 번복하고 싶다는 의미와는 반드시 다르다는 점이다. 상대방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하던 그 시절과 루틴이 그리운 경우가 많다. 남자 스스로도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 다시 연락해볼까라는 충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지금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면 이 시기에 그 조용함이 그에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다리는 쪽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아니다. 떠난 쪽도 예상과 다른 공백 앞에서 멈추는 순간이 있다. 이별 후 1개월에서 2개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이 시기는 남자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복잡한 구간이다. 합리화로 쌓아 올린 방어막이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만큼 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불쑥 찾아온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진다. SNS를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한다. 이 단계에서 남자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상대방의 현재 상태다. 상대방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올 경우 죄책감이 재활성화되는 동시에 역시 내 결정이 맞았다는 합리화도 함께 강화되는 복잡한 반응이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무너질수록 그는 자신의 결정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별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올 때 남자의 심리에는 전혀 다른 변화가 생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언제든 연락하면 돌아올 것 같았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인식될 때 상실감이 비로소 구체화된다. 이것이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이별 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것이 상대를 되돌리기 위한 전략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상대의 심리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3개월 차 재평가, 후회, 그리고 분기점. 이별 후 2개월에서 3개월 좋은 기억이 돌아오는 시간.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의 경랑이 가라앉으면 남자의 심리는 관계 전체를 다시 조망하는 재평가 단계에 접어든다. 합리화를 위해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던 인지. 필터가 느슨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좋은 기억들이 다시 선명하게 올라온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했던 여행,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해줬던 것들. 이별 직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관계 재평가라고 부른다. 감정적 거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관계의 전체 그림이 더 잘 보이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이 단계에서 남자가 경험하는 내면의 질문들은 꽤 구체적이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때는 몰랐다. 이별을 선언할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인식되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이별 후 한 달, 두 달째를 버티고 있다면 상대방도 이 시기에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정의 재평가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다. 이별 후 3개월 두 갈래 길. 3개월을 기점으로 남자의 심리는 크게 두 방향 중 하나로 분개한다. 첫 번째는 완전한 정리다. 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마무리되고 이별 결정이 옳았다는 결론에 안착한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연인으로서의 감정이 아닌 한때 중요했던 사람에 대한 담담한 기억으로 전환된다. 이 상태에 도달한 남자는 상대방의 연락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새로운 관계에 심리적으로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두 번째는 후회와 미련의 강화다. 재평가 단계에서 올라온 긍정적 기억들이 현재의 공허함과 결합하면서 이별 결정에 대한 후회가 점점 커진다. 새로운 일상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거나
상대방 이상의 연결감을 다른 관계에서 찾지 못할 때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느 방향으로 분기하는가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별 이후 두 사람이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남자의 심리 변화를 결정하는 4가지 변수. 이별 후 남자의 심리 변화는 고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다음의 4가지 변수가 그 방향과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이별의 방식이다. 감정적으로 격렬한 이별일수록 부정적 기억이 강하게 각인되어 합리화가 빠르게 강화된다. 상대방이 울고 소리치고 매달리는 장면들은 뇌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그 인상이 역시 헤어지길 잘했다는 확신의 근거가 된다. 반대로 담담하고 성숙한 이별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유지되어 재평가 단계에서 긍정적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둘째, 관계의 기간과 깊이다. 관계가 길고 깊을수록 일상에 트리거가 많고 공백감이 크게 느껴진다. 단기간의 관계보다 장기 관계에서 이별 후 심리 변화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별을 선언한 쪽도 더 오랜 시간 심리적 여진을 겪는다. 셋째, 이별 후 상대방의 태도다. 이 변수가 가장 결정적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남자의 심리는 더 강하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이별을 선언한 쪽이 심리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을 거라는 통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의 결정은 강화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의 마음은 흔들린다. 넷째, 새로운 환경의 질이다. 이별 후 새로운 관계, 일, 취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적 보상을 얻는 경우 이전 관계에 대한 미련이 빠르게 소멸한다. 반대로 새로운 환경이 공허할수록 과거 관계에 대한 이상화가 강해진다. 이별 후 남자가 새로운 만남을 빠르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닌 경우도 많다. 공백을 채우려는 심리적 반응일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별을 선언한 사람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 당신만 힘든 게 아니다. 이별을 선언한 남자의 3개월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 안도로 시작해서 죄책감이 따라오고 합리화로 결정을 지키려 하지만 공백이 쌓이고 그리움이 찾아오고 좋은 기억들이 다시 선명해지면서 재평가가 시작된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 앞에서 완전한 정리 혹은 후회 중 하나의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이별 후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착각은 이것이다. 나만 이렇게 힘들다. 상대는 멀쩡한데 나만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그 비대칭이 자존감을 더 깊이 무너뜨린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형태가 다를 뿐 떠난 쪽도 흔들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나름의 심리 과정을 겪고 있다. 이별 후 심리 변화의 본질은 결국 하나다. 인간은 상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느 쪽도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힘든 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제대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음 편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다룬다. 이별을 선언한 남자가 실제로 먼저 연락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후회가 생긴다고 해서 모두 연락하지는 않는다. 그리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 돌아오지도 않는다. 재평가 단계를 지나고 공허함이 쌓이고 상대방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연락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